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술보다 음악보다 글이 더 좋고 글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민혁 쌤은 3월이 이제 다가오니까 또 그렇죠. 되게 걱정이 많아지신 얼굴이에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민혁 쌤의 그 마음에 있는 짐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좀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또 걱정보다는 또 기대가 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바로 요게 문제다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첫 공채를 목전에 두고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당하는데요? 녀석이. 네, 자소서 프로필 지금 이렇게 받아왔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소서 프로필 이름 이기로 가명입니다. 학력은 이 가명을 이 학생이 짓는 건가요? 작가님이 지어주시는 건가요?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가명을 기로로 지었다. 자기가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고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스베이더의 요청을 한 게 인생의 중대한 기록을 써있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 이기로. 네, 이기로 씨의 이제 프로필이고요. 읽어드릴게요, 계속. 학력은 경기권 대학 졸업이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KB 국민은행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역시 금융권입니다. 특이사항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금융 관련 활동 경험이 많고 특히 고객 서비스 경험을 잘 살려서 자소서 작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프로필이 깔끔하네요. 네네. 약간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이 프로필 특이사항 적어주신 거 보면은 네. 나는 금융활동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좀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자소서가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한 거라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좀 많아 보여서 첨삭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이기로 학생이 보내주신 건데요. 좀 더 살피고 다듬고 노력하는 자세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네. 자신감은 아무래도 그 서류 합격의 경험에서 또 좀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네. 근데 저는 오늘 강쌤한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은행도 자소서를 그렇게 빡빡하게 보지는 않나 봐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거 자소서 미리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그 탈락 자소서, 합격 자소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좀 치밀하게 잘 쓰여진 자소서는 아니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자소서라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의외였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오늘 이기로 학생이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금융권의 자기소개서가 이전만큼 서류 전형에서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 같은 경우에 면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자소서가 많이 또 활용이 되고 하니까 또 우리 기로 학생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로 학생은 지금 금융권, 특히 이제 은행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죠. 네, 여러 친구들이 또 선호하기도 하고. 네, 어떤가요, 좀? 일단은 인문상경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특히 이제 은행권의 채용 규모를 감안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진행하는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 하반기에 신입을 한 400명 정도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400명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많은 규모냐면
우리나라 이제 100대 기업 안에서도 이제 100명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금융권 특히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는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고용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성 지원자들이 근무하기에 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업, 이게 개인 금융이라든지 기업 금융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전문직 쪽으로도 많이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분야에 굉장히 지금 은행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IT라든지 관련된 분야의 지원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수월하다. 하지만 필기에서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럼 기로 학생이 지원한 KB국민은행의 자소서 문항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원 동기와 채용해야 하는 이유. 1번부터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오늘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불편사항을 해결해준 경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을 배려해줬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이제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건데, 행원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 간의 어떤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원자들이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자, 3번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라. 아무래도 금융업, 특히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분야로 강화가 되면서 이제 대면 채널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요 이제 은행들의 행장님들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게 대면 영업도 그래도 중요하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철학, 그러한 철학을 발휘하거나 깨달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은행 특히 KB와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동료와 함께 추진 실행한 경험, 팀업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팀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를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발적 기여나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적극적 업무 공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협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기술해라. KB국민은행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이제 NCS 필기 전형을 보고 있는데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다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이나 직무수행 능력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강조하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원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향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잘났다가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자소서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는 태도는 위험하지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를 대지 않는 것은 저는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만을 표출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근거가 부족해요. 네. 이야기에. 네, 강쌤은요? 저는 영업에 대한 열정은 오케이. 하지만 기업에 대한 로열티는 글쎄? 점점 그럴싸해지는데. 내가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 자, 두 분의 20자 총평 들어봤는데요. 이런 평가는 모두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응원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자소서 1번 항목. 본사 지원 동기와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라 라는 1번 항목입니다. 자수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칸쌤? 네, 로열티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줘야 되고요. 많은 은행이 있는데 왜 KB국민은행인지 자신만의 어떤 직업관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한 직업관이 이제 KB국민은행에 적합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 KB국민은행의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무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좋다고요?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인지.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다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다 우리의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고객 대면 영업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제목만으로도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영업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UB, 즉 KB의 UB 직무는 무엇일까? 그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이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행에서 영업하는 거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 철학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가벼워 보여서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 지원자가 영업에 대한 자신감은 좋지만 과연 이게 금융 영업으로 연결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퀘스천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로는 영업이 천직이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본인이 왜 천직이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영업에 대한 노하우, 이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통해서 본인이 영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너는 영업이 천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업 왕이 야, 기로야, 내가 볼 때 넌 영업의 천재야. 그럼 이거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의 일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이러한 성과 중심의 표현이 가능한 방법은 맞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이게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뒷부분에 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영업이 천직이라는 말을 들었을까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이 나와주면 제대로 쓰고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제 퀘스천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해소되지 않고 자소서가 마무리되고 있겠죠. 스타벅스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영업을 하나요? 강민이에게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톤님, 제가 볼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 케이크가 어울립니다. 케이크 하나 드셔보시죠. 이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이렇게 스타벅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무조건 뭔가를 사려고 들어가지 거기서 뭔가 고민하는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업력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스타벅스는. 그 다음에 호프집. 호프집은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주랑 술을 시키잖아요. 그럼 안주 나오기 전에 빨리 술을 먼저 줘. 그래서 많이 먹게 한 다음에 또 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건 영업력이 많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옷가게 이런 데는 약간 호객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영업력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 저는 영업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아니라고 또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 보면 이처럼 저는 고객 대면 업무가 적성에 맞았기에 은행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궁금해. 궁금한 거야. 대체 그 많은 영업이 있는데 왜 은행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유가 없어. 저도 또 들었던 의문은 그쵸, 고객 대면 업무가 적성에 맞으면 정수기 영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강백수 매니저를 하셔도 되게 좋은 자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은행인가? 자, 네, 궁금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궁금증을 본인은 그래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체험을 해봤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노력은 가상해. 이건 인정. 근데 여기 보면 본인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보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도 얘기하면서도 왜 우리 지원자가 금융 영업을 하겠다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명확하게 왜 영업 중에서도 본인이 금융 영업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날카롭게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이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왜 KB 국민은행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고객님들이 KB가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을 체감하도록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미안하지만 여기에 국민은행 대신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 다 갖다 붙여도 이 문장에는 제가 볼 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열티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야지. 네. 많은 고객을 보유했다고 자랑하기보다도 물론 KB 국민은행이 가장 이제 소매금융의 강자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인 이제 고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 이걸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발달에 따라 앞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기에 이거는 은행업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고객 성기는 모습과 아웃바운드 마케팅 역량이 있는 행원이 많은 은행만의 금융 트렌드 이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 맞는 틀린 말 아니야. 그냥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거죠. 고객 때문에 영업에 자신을 갖기에 알겠어. 자신감 알겠는데 그걸 보여주라니까요. 고객을 섬기는 행원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고객을 섬겨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로열티가 없는 그러니까 말 비전 자체가 너무 범용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KB 국민은행만의 목표를 얘기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로열티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혹시 작가적 관점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문장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일 거슬렸던 문장은 거슬리기까지 했어요. 여기가 제일 제가 입행하고 싶은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이유는 많은 고객을 보유했다고 자랑하기보다 고객님들이 KB가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을 체감하도록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되게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노출이 됐다고 네네. 생각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노력을 하는지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강쌤이 말씀하신 로열티의 부족도 여기서 딱 드러나고요. 네. 그리고 문장의 구조 자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장 2번 읽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대면 영업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어쨌거나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가감에 있어서 좀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할 텐데 글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이 문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시 법칙 2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많은 영업 중에서도 본인이 금융 영업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앞부분에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이 천직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제공해 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던 것처럼 이러한 저의 노하우는 특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금융 영업에 가장 잘 발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논리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뽑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KB 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인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사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힘든 경험에서 어떠한 극복을 할 수 있었다. KB 국민은행은 과거에 그 IMF 때 고객 한 명 한 명과 임직원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나와 같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조직 내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KB가 추구하는 이러한 단기, 중기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어떠한 KB 국민은행에 적합한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과 본인의 어떤 논리가 연결돼줘야 되는데 너무 범용적인 논리와 그다음에 범용적인 비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글자 수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나 언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글자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장 근거로 이어져야 되는 글이 주장으로 이어져 버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는 좀 확실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연요? 한 줄을 바꾸기보다도 이 본인이 표현한 한 줄을 더 정교하게 써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영업이 천직인의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영업이 천직이다 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고객 되면 영업에 자신을 갖기에 고객을 섬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하고 KB 지원합니다가 아니라 고객 되면 영업에 자신을 갖기에 KB 국민은행이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KB 국민은행만을 위해서 썼다라는 느낌, 그걸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너무 적극적인 태도로 이 자소서의 이제 단점을 짚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날은 어떤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자소서만 읽어봐도 저는 이 기로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자신감 있는 친구, 그래서 쉽게 기죽지 않을 친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맷집 좋은 친구 같아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정말 제 예상이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방송 준비할 때부터 되게 적극적이었대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원래 아르바이트 할 시간대인데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을 하려고요? 네. 오. 적극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게요. 네.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전화 네.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땐 전화음 2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에 한 표 하겠습니다. 하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로 학생 맞으신가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 다스베이더. 놀랬잖아. 저희 다스베이더에서 이제 전화 드린 거고요. 저 MC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르바이트 시간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무슨 알바? 저희 무슨 알바? 혹시 무슨 알바 하시는지? 스타벅스에서. 계속 하고 계시구나. 스타벅스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그러면 전화 연결 됐으니까 저희 이제 전화 인터뷰 조금씩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로 학생,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강백수라고 합니다. 전 강쌤이 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톤이 갑자기 너무 떨어졌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네네네. 아, 네. 지금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잘 들려요. 네네. 네, 강백수라고 하고요. 강쌤을 빨리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바뀌는 거 봐. 와, 일단은 이러면야. 그 보내주신 메일이랑 자소서 잘 읽어봤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 이제 몇 개 이제 메일로도 주셨지만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이것만큼은 꼭 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랑 뭐 고객 서비스 경험을 좀 더 살려서 쓰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음. 인턴을 했었던 경험이거든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풀어야 좀 더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본인이 얘기하는 이 최고의 서비스라는 게 개개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서두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철학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개개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차별화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원자는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형단 중심의 분석력, 왜냐하면 이제 유비 직무가 이 지역 거점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더 이 키워드를 잡은 거는 내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중심의 분석력을 이끌어냈다라는 거는 좋은데 그 앞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틀리지 않은 논리, 틀리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써버리다 버리니까 평가자로 하여금 이 내용이 뭐 틀리진 않았다, 오케이, 이 정도인 것이지 이 친구만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명확하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평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분석력 있죠? 이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다, 이걸 깨달았던 경험을 그래도 한 200자 내외로 간단하게 좀 추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서비스의 개념을 좀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기로 학생. 네, 네, 저 강백수입니다. 맞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 그 나를 아쉽지만 탈락시킨 국민은행에게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결과는 떨어졌지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서 탈락이더라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바탕으로 좀 보완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기로 학생으로 하여금 좀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다스베이더랑 통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응원할 테니까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일단 앞에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추가해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글자 수를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로는 영업이 천직이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넌 영업이 천직 이렇게 쓰시면 지금 몇 글자 날라가서 한 4글자 5글자 날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글자 수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벅스 호프집 등 고객 되면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스타벅스 호프집 등 고객 되면 아르바이트 당시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항목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KB냐? 왜 너를 뽑아야 되느냐? 그럼 물어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제목도 두 개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누신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KB국민은행 영업직무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탈락한 이기로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하나씩 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기로 학생을 뽑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상태 같으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은 워낙에 많은 자소서를 받아서 읽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근거를 추측하고 예측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친절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자소서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상반기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류 전형의 어떤 완화, 하지만 이제 결국 필기 전형에서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직업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필기, 즉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금융 관련된 지식적인 부분들도 잘 갖춰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은행만큼 사람 중심의 영업을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지원자들은 너무 지식적인 부분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주시면서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빰!